자, 이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뇌, 브레인하고 척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뇌는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요 브레인 안에 뇌가 들어 있는데 맨 바깥쪽 표면을 구성하는 부분이 이제 대뇌가 되겠습니다. 세리브룸, 영어로는 세리브룸. 자, 그리고 간뇌, 간뇌 부분 되겠고, 다음에 중뇌, 메젠세팔론, 중뇌가 있고, 다음에 뒤쪽에 머리 뒤쪽에 보면은 소뇌가 있죠. 소뇌. 소뇌가 있고 중뇌와 여기가 이제 중뇌인데 중뇌 그리고 그 연수 아래쪽에 연수 그리고 소뇌 이 사이에 보면 뇌교라는 게 있습니다. 폰스라고 하는 부분 뇌교 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대뇌 아래쪽으로 간뇌 중뇌 뇌교, 연수 이렇게 있고 어, 뒤쪽으로 손해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연수 아래쪽으로 이제 척수가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아래쪽으로 척추골 안쪽으로 해서 쭉 아래쪽으로 꼬리까지 이렇게 이제 척수로가 위치해 있겠습니다. 연수는 이제 메둘라 오블롱가타, 손해는 세레벨룸, 우리가 대뇌는 세리브룸, 손해는 세레벨룸. 스페링은 좀 비슷한데 다르죠. 자, 이렇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이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겠죠. 우리 체표면이라든가 어, 여러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모든 정보가 이제 대뇌로 들어와서 이런 그 들어온 정보들이 통합되고 해석되고 해서 어떤 이펙트를 내게 되는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로 입력되는 거를 이제 어, 우리가 구심성이라고 그러고 출력되는 부분 원심성 그래서 대뇌로 가는 부분 말초에서 대뇌로는 구심성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심성을 영어로는 에이퍼런트라고 하죠. 에이퍼런트 자 그리고 출력 대뇌에서 통합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효과를 낼 때, 뭔가 작동하게 할 때, 그 이제 출력 쪽이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퍼런트라고 그러죠. 원심성, 이퍼런트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심성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시각 있죠. 그리고 청각, 평형감각, 미각, 후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표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가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감각들 이걸 우리가 체성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성 감각은 우리가 기계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온도, 온도에 대한 감각,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이제 화학적인 어, 이런 이제 이게 다 체성 감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뇌에서 정보가 통합이 돼서 어떤 근육을 움직인다 할 때는 이제 운동신경으로 정보가 가겠고, 운동신경. 그리고 어떤 자율신경, 어, 자율신경이라 하면은 이제 의식적인 거와 상관없이 뭔가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가 혈압을 올린다든가 뭐 호흡을 빨리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자율신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뭔가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이제 이런 그 원심성의 그 운동신경, 자율신경으로 정보들이 직접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뇌간을 통해서 정보가 원심성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척수까지 내려가서 척수에서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별 표시해 놓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어, 이제 이거는 반사회로라고 하는데 반사회로라는 거는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청각, 평형감각, 미각, 후각, 체성 감각 이런 것들이 이 브레인에서 정보가 통합되지 않고 바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사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심성의 정보를 통합해서 대뇌에서 그래서 뇌간이나 척수를 통해서 운동 혹은 자율신경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척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은 척수는 어, 분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척수는 우리가 그 척추강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척추 버테브랄 컬럼, 척추를 구성하는 뼈는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골이 5개, 다음에 미골 4개 이렇게 돼서 척추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척수는 이제 그 척추 안에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분절이 있는데 어, 경추 쪽에 해당되는 그런 그 척수를 우리가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C라는 거는 서비칼,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칼 스파이널 코드 경수가 8개 분절이 되겠습니다. 경추는 7개인데 반해서 경수는 8개 분절이라는 거죠. 다음에 흉추에 맞대응하는 이제 흉수가 있는데 어, 흉수는 12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thoracic, thoracic,
thoracic, thoracic spinal cord. 다음에 요수는 5개 분절이 있는데 이건 룸바죠. 룸바. 다음에 천수도 5개 분절, sacral. 다음에 미수는 coccygeal, 그런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분절이 척추의 각 부분 개수하고 똑같은데 다른 거는 대부분 일치하는데 경수가 보면은 한 개 분절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각 분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너브를 보면은 여기 보면 너브가 하나 나오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자, 요거를 우리가 스파이널 너브라 그럽니다. 스파이널 너브, 스파이널 너브라 그러는데 척수신경이 되는 거죠. 척수신경이 각 분절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분절당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분절이 있고 2개 분절, 3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 분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경추는 경수의 그러니까 1번 경수 C1이죠. 이걸 이제 C1이라 그러는데 C1에 해당되는 스파이널 너브가 1번 경추 바로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2번 분절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너브가 그 밑 뼈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스파이널 너브는 뼈와 뼈 사이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각 분절의 위치는 이 경추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경추의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경수를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여기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경추의 각 그 번호하고 경수의 그 분절의 번호가 지금 꼭 일치하진 않죠.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각 경추의 번호의 위치하고 경수, 스파이널 코드의 각 분절의 그 번호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척수에 대해서 다시 그 단면도인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 단면도인데 그 우리 등 쪽 지금 이게 등 쪽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쪽이 배 쪽입니다. 배. 사람이 서 있을 때 뒤쪽 등 쪽이 이쪽이 되는 거고 배 이쪽이 이제 배 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등 쪽에 있는 그서 나오는 그 이제 각 분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근이라 그럽니다. 루트. 여기 보면 루트라고 돼 있죠. 루트. 어, 자, 이 루트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척수신경이 됩니다. 척수신경. 자, 그리고 뒤쪽 후근 쪽에 보면은 척수신경절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말초신경의 세포체가 이 척수신경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세포체, 세포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세포체. 지난번에 우리가 소마라 그랬죠. 혹은 셀바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루트가 나와서 근이 나와서 각 분절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분절이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하나의 분절인 거죠. 분절인데 어, 분절의 뒤쪽 그러니까 뒤쪽에서 하나의 근이 나오고 배 쪽에서 근이 하나 나와가지고 합해져서 이제 척수신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 직립 서 있을 때, 등 쪽이 후가 되죠. 그리고 배 쪽이 앞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를 전근, 뒤쪽을 후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어, 이제 등근, 배근,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달리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루트가 후근, 전근이 나와서 척수신경으로 합해져서 각 말초, 각 그 몸의 각 부분에 이제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의 단면을 한번 보면은 어, 크게 우리가 백질하고 이 회백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질이 우리가 각 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회백질이 있는 거죠. 여기 회백질. 우리가 회백질은 왜 회백질이냐면은 우리가 신경의 이 어떤 세포체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좀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투명하면서 보이는데 어, 약간 투명하면서 회백질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체가 모여 있으면은 이쪽이 그레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레이하게 보이고 그리고 세포체에서 나오는 축삭돌기, 신경섬유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신경섬유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부분은 화이트하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백질 그리고 신경세포의 셀바디 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을 그레이 혹은 어, 회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척수를 단면을 내면은 어, 이 안쪽이 회백질 그리고 바깥쪽이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회백질 안에 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세포체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이 세포체에 이제 섬유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브레인으로 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섬유,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화이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백질이라 그러고 안쪽을 회백질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적인 어떤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 보면은 정 가운데 보면 중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심관을 이용해서 뇌척수액이 이쪽으로 흘러다니겠습니다. 이 중심관으로 해서 뇌척수액이 뇌에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이 중심관을 통해서 척수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뇌척수액이 이 척수 주변으로도 다 그러니까 척추와 그 척수 사이에 그 빈 공간을 또 뇌척수액이 채우고도 있는데 이 중심관을 이용해서 또 뇌척수액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척수의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뇌 뇌교 연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뇌 뇌교 연수를 우리가 뇌간이라고 그런다 그래. 합해서 뇌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중뇌 이 부분 그리고 뇌교 연수 이 부분이 이제 브레인 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연수를 한번 보면은 연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순환 중추. 순환 중추라는 건 우리가 어, 심장이라든가 혈관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심장을 더욱더 힘있게 수축시키거나 혹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하는 그런 어, 이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흡 중추. 호흡 중추는 이제 호흡을 숨을 빨리 쉬게 하거나 이제 깊게 쉬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절하는 거고 배뇨 중추 어, 이제 방광에 오줌이 찼을 때 그것을 배뇨하는 그런 그 중추가 여기 연수에 존재하겠습니다. 다음에 뇌교와 중뇌 여기에 이제 배뇨 중추도 있고 평형감각 중추 또 시각이나 청각의 반사를 조정하는 시각 중추가 여기에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 중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중뇌 내교 연수는 전부 우리가 어, 그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뇌간, 브레인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손의 세레벨룸. 손해는 몸의 평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브레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과 협조하여 수위 운동의 조정과 근 긴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수위 운동 그리고 몸의 평형, 자세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손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뇌인데 간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 그리고 시상을 영어로는 이제 탈라무스라고 그러죠. 시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탈라무스 이 부분이 이제 간뇌에 해당되고 어, 시상이 있는 부분 아래쪽에 그 부분이 이제 시상 하부가 되겠습니다. 시상 하부를 그래서 어, 시상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이포 셀러무스 시상 하부 이렇게 부르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 어, 이 시상하부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의 아래쪽으로 와서 어, 이제 이 하수체, 뇌하수체라는 게 뇌 밑에 있는 어떤 부분,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호르몬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었다가 분비가 되죠. 자, 그래서 뇌하수체는 우리가 영어로 피트위터리 글랜드라고 그러죠. 피트위터리 글랜드, 뇌하수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상 간뇌는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뉘는데 우리가 시상은 여러 가지 아까 구심성 섬유들 뇌로 가는 여러 가지 시각, 청각, 뭐 체성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뇌로 구심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갈 때 주로 대부분이 살라무스를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각 정보도 그렇고 청각 정보도 그렇고 이 살라무스를 거쳐서 어, 그, 그 위에 대뇌 피질이라든가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라무스가 이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여러 감각 정보들이 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시상하부의 중요한 역할은 일단 여러 가지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감각하는 어,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열 중추, 지금 체온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한냉 중추 이런 것이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 있고 또 섭식 중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어, 뭔가를 먹고 싶게 하는 그런 중추가 이제 섭식 중추인데 그 부분도 여기 시상하부에 있고 다음에 음수 중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음수 중추에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다음에 포만 중추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르다 하면은 이 포만 중추가 작동해서 밥을 이제 그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 활동과 관련된 그런 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과 관련된 중추가 이 시상하부에 다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대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뇌는 여러 가지 고차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인지 기능, 학습,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대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감각을 과거의 기억과 대조하거나 다른 감각과 비교해서 그 감각을 의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각을 해석해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학습, 새로운 지식 그리고 행동을 획득하는 과정, 이러한 기능, 그리고 의식에 떠오른 사상을 읽고 뇌에 유지하고 재생하는 기억. 그래서 여러 가지 어, 그 우리 의식에 떠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사건,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뇌에 유지하고 재생하는 어,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 중에서 이제 단기 기억, 짧은 기억은 우리가 측두 혹은 해마에서 이루어지지만 장기 기억은 이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이 뇌는 이제 왼쪽에서 본 그림이죠. 그래서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이제 뒤쪽이죠. 자, 그래서 앞쪽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전두엽은 우리가 프론탈 로브, 영어로는 프론탈 로브. 다음에 옆쪽이 측두엽이죠. 측두엽은 우리가 템포럴 로브, 템포럴 로브. 자, 그리고 뒤쪽을 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후두엽을 우리가 오시피탈 로브라고 그래요. 오시피탈. 그리고 두정엽, 정수리 부분 우리가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파라이어탈 로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전두엽은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뒤쪽 후두엽은 우리가 시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두엽 쪽은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청각 영역도 측두엽에 있고 어, 감각성 언어 중추도 왼쪽에 이 측두엽 근처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정중앙에 보면은 중심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는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이제 가로지르는 좌우로 가로지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심구라 그러는데 그 중심구 앞쪽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있고 그 중심구 뒤쪽으로 우리가 체성 감각 영역이 이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체성 감각 우리가 뭔가 어, 몸에서 오는 그 우리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전부 이 체성 감각 영역으로 와서 이제 해석되고 어, 그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운동 영역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어, 그 골격근을 움직이는 그런 어, 그 최상위에 있는 그런 컨트롤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영역을 우리가 모터 코텍스라고 그러고 이 체성 감각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는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쪽에 미각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 있는데 어,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두엽, 후두엽, 왼쪽에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 이렇게 있고 중심구를 기준해서 앞쪽으로 우리가 모터 콜텍스, 운동 영역이 있고 다음에 뒤쪽으로 우리가 체성 감각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대뇌에 보면은 우리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뇌에서 그 본능이라든가 정서 부분을 조절,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어, 림빅 시스템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 D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D랑 대뇌 피질이 있고 맨 바깥쪽에 피질이 있고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D랑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는 싱귤레이트 콜텍스 이렇게 부르는데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변연계에 해당이 되고 또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체, 아미그달라, 아미, 아미그달라, 다음에 유두체, 어, 만밀러리 바디, 바디. 다음에 우리가 해마체라고 하는 부분, 히포캄푸스 부분 있고 또 해마엽이랑 이 파라히포캄팔 에어리라고 합니다. 해마 옆에 있어서 파라히포캄팔 에어리아라고 그러고 다음에 뇌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닉스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변연계 우리 몸에서 감정이라든가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어, D랑 싱귤레이트 콜텍스가 있고 다음에 편도체와 유두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와 유두체는 이제 뇌궁으로 해서 포닉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유두체가 있는 이렇게 뇌궁으로 해서 아미그달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돼 있고 그 부분에 또 해마체, 해마엽이랑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뇌 변연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우리가 좌뇌하고 좌우뇌를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좌뇌, 우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한번 보면은 개체 종족 유지에 필요한 기본 욕구 그리고 학습에 따르지 않고 다음에 본능적인 행동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섭식 행동, 음수 행동, 성 행동 이런 부분이 이제 돼 있고 본능 행동이 만족되면 쾌감을 만족되지 않으면 불쾌감이나 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뇌 변연계가 우리가 어, 보면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노 유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 이 변연계에서 어,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행동을 우리가 정서 행동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변연계가 제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 컨트롤, 여러 본능적인 행동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대뇌 변연계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의 각 부분에 대해서 어, 간단한 기능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뇌에서 우리가 그 뇌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뇌파라는 게 있습니다. EEG,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 이렇게 해서 EEG라고 하는데, 자, 이 EEG는 우리가 뇌 표면, 지금 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뼈가 있고 스컬, 뇌 표면에다가 어떤 전극을 붙여서 이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쪽의 뇌 활동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죠.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 뇌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 셀 바디하고 수상돌기, 축삭돌기가 이렇게 어, 마구잡이로 배열돼 있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상돌기, 덴드라이트가 여기 있고, 소마가 셀 바디 여기 있고, 축삭돌기, 엑소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옆에 세포도 덴드라이트, 소마, 엑손 이렇게. 자, 그래서 덴드라이트는 위쪽으로, 소마 그리고 그 엑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정보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이 우리가 수상돌기라 그랬죠. 그래서 수상돌기 쪽으로 와서 이 셀 바디 쪽으로 해서 엑손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보의 흐름이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포 바깥쪽에 우리가 전기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게 되면은 그 바깥쪽에 어떤 정기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흐름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뇌 피질 표면에서 어, 대뇌 깊숙한 쪽으로 큰 정기적인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뇌 바깥에서 그것을 정기적인 차이를 이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 심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심장에서 어, 어떤 전기가 발생이 돼서 이 심실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 정기적인 흐름이 일정 그 어떤 한 방향으로 크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 체표면 바깥에다가 어떤 전극을 이렇게 어, 이제 꽂게 되면은 전극을 붙이고 하면은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뇌 피질에서도 정기적인 흐름이 어떤 한 방향으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뇌의 바깥쪽 표면에다가 전극을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정기적인 흐름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뇌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정기적인 기록되는 부분을 보면은 어, 이제 여러 가지 어, 우리가 리듬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리듬. 자, 그래서 알파 리듬, 베타 리듬, 감마 오실레이션, 그리고 세타 리듬, 델타 웨이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 뇌파는 그야말로 그냥 기록을 하면은 그냥 막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어떤 기록들이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파 리듬 어, 이라는 거는 이 깨어 있지만 쉬고 있을 때,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리듬인데 어, 그 주기가 8에서 12Hz 정도 됩니다. 8에서 12Hz라는 것은 어, 8에서 12 사이클
사이클 per second라는 얘기죠. 초당 8에서 12세컨드.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그림에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대략이 한 1초에 8번에서 뭐 한 12번까지 열, 열하나, 열두. 그러니까 초당 1초에 이런 정도의 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파 리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파 리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베타 리듬은 훨씬 더 촘촘하게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초에 18번에서 30번의 주기가 있는 거고, 감마 오실레이션은 훨씬 더 어, 이제 주기가 빠른 거죠. 그래서 큰 거죠. 그래서 30에서 80Hz 1초에. 그래서 베타 리듬하고 감마 오실레이션은 이제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혹은 자극됐을 때 이런 빠른 주기의 큰 주기의 뇌파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지만 우리가 조용하게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파 리듬이 관찰되는데 뭔가 주의 집중할 때는 이 주기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타 리듬은 이제 그 자고 있을 때 렘 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4에서 7Hz.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이 이제 느린 거죠. 그래서 1초에 이렇게 4번에서 7번 정도의 주기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타 리듬은 주기도 느린데 주기는 느린데 그 앰플리튜드는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형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얘기하는데 그 앰플리튜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델타 웨이브는 깊은 수면 상태, 훨씬 더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데 이때는 4Hz 이하, 그러니까 훨씬 더 주기가 더 큰 거죠. 1초에 4번 이하니까. 그래서 4사이클 1초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델타 웨이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세타 혹은 델타 웨이브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렘 수면 상태 그리고 어린이에서 우리가 또 세타 리듬을 또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는 훨씬 주기가 느리고 앰플리튜드가 크고 이런 이제 뇌파를 기록하지만 어, 이제 깨어 있을 때는 이 수면 상태보다도 더 크고 이게 알파 리듬 주기가 더 크고 어, 또 깨어 있지만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주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기가 큰 그런 뇌파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뇌 척수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가 있고 척수도 있는데 그런 뇌 척수는 우리가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 조직. 척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척수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 맨 바깥쪽에 단단한 막이 우리가 경막이 되겠습니다. 듀라메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 장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경막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경막에 해당되고
다음에 지주막,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부분 막이 있는데 이건 경막 아래에 부드러운 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경막 바로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지주막에 해당합니다. 지주막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연막, 피아메타라고 하는 부분은 뇌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뇌 피질이 있는데 대뇌 피질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막,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 막이 되겠죠. 이 막이 바로 이제 연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연막은 뇌 표면, 뇌 조직과 밀착되어 있는 거고, 그 바로 위에 지주막이 있는데, 그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 보면은 공간이 있죠. 여기 보면 공간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는 바로 이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뇌척수액이 들어있습니다.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들어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 개의 막이 있는데 맨 바깥쪽에 경막, 그리고 그 밑에 지주막, 다음에 뇌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연막. 그래서 뇌와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는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주막 하강이라고 한다.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뇌 척수액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두 번째 신경계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